저는 이 프레임 이론이라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이 프레임 이론을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를 규정짓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의 페이스에 끌려다니다가 망조가 든다. 이게 프레임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이론이 언어학에서 단어적 규정, 용어적 규정이 갖는 그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는 식으로 발표되었지만은 그것이 정치권으로 확대되어서 정치적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 그 속에서 다른 쪽이 그 낙인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에 갇히면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적으로는 프레임이라는 것은 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액자, 틀.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정확하게 무엇인가라고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인식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지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는 매우 주관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코프가 이 프레임 이론을 가지고 정치적인 저서를 썼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래서 코끼리는 당시 미국 공화당을 상징했지요.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제목대로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공화당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화당이 내어드는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의 대표적인 게 색깔론도 있고 또 낙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일파는 거짓이라도 마치 사실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걸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에 걸려있는 10여 개 사건의 5개 재판을 일종의 정부 측의 낙인, 조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죠. 권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대장동이나 백현동, 그리고 대북송금, 또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법인카드 같은 그 지저분한 사건들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정치판에 다 그런데 굳이 이재명한테만 그런 죄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작이다. 자, 정치판이 다 그런데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 처벌하면 공작입니까? 아니 우리가 도둑이 한국에 100만 명이 있는데 10명만 잡으면 도둑이 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버스 안에 소매치기가 한 서너 명이나 있는데 한 명만 잡으면 그것이 공작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다 국민의힘을 보고 계엄에 대해서 동참한 세력, 또 탄핵에 반대한 세력으로 석고대죄 사과를 하라. 그리고 지금 극우 강경 보수와 결별하라. 그리고 중도로 가라 이럽니다. 자, 보수가요. 극우 강경 보수가 제가 봤을 때는 25%는 되고 또 약간 색깔이 옅지만은 강경 보수 전체를 합치면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중간에 있는 핵색지대 한 20%를 잡겠다고 가면요. 그 사람들이 옵니까? 석고대죄하고 삼보 일배도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탄핵 찬성파들 김상욱이부터 안철수부터 조경태 등이 이야기하는 내용, 언론들이 전부 조선일보, 동아일보까지 포함해서 과거하고 철저하게 단절하고 계엄 사태와 탄핵 반대를 사과해야 된다. 보수는 새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강요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프레임이에요. 또 최근에 하나 희한한 프레임은 박지원이요. 이 한덕수 직대에 대해서 프레임을 겁니다. 한덕수 직대 부인이 미술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는 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징하면서 조사를 좀 해볼 수도 있다. 협박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프레임을 건 것은 굉장히 무속을 좋아해서 옛날에 남편이 국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전보로 다녔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맹신을 해서 그래서 지금 김건희나 김건희 모친 최은순과 가깝다. 즉 무속으로 연결된 사이라서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완전한 프레임이죠. 대한민국에 저만 본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한덕수는 무속으로 김건희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이것은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고 그리고 상당수 군 장성들이 내란에 동조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도 동조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 다수도 계엄에 동조 내지 방조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좌파 단체들이 지금 거리를 갖다가 메우고 있는 골수 좌파 단체들과 개딸들이죠. 다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말고요.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골수 좌파 단체와 또 좌파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집회하고 있고 부풀려가지고 몇백만이다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뜻 보면 좌파에 지속되는 정부 마비에 대통령이 욱해서 계엄을 했는데 그 계엄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보수 강경 유튜버들을 맹신하면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계엄을 일으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다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좌파의 프레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되었으면서 사과를 취임 즉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프레임에 걸려서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요. 누가 뭐라든지 그것은 딱 길을 막고 그것은 다 이재명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막고 지금 국민의힘의 프레임으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을 가둬야 돼요. 그것은 뭐냐? 전국 혼란 조성 세력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좌파에 의한 정권 탈취고 정권 탈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이 전국을 혼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좌파화되었을 때 이 나라는 끝난다. 그래서 좌파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져도 그런 것은 도외시 한 채 탄핵만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전국 혼란 조성하는 좌파 세력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딱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도 전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자 그런데 지금 협조하지 않는 탄핵 찬성 의원들은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태에 누가 뭐라 해도 보수 언론까지 아무리 난리를 떨어도 눈도 깜빡 안 하고 자기 주장으로 버텨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희생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대통령도 뭐 탄핵이 인용되어서 좌파들에 의해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려고 들겠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 혼란을 조성하는 좌파 세력의 실체를 국민들이 낱낱이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야 저것들 권력 잡으려고 저 정도까지 하나 저럴 줄은 몰랐다.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저 세력에게 권력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 35%는 이 와중에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또 이재명의 호감보다는 불호감이 훨씬 높아요. 자, 지금 중도층의 35%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고 있고 또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보다 불호감이 훨씬 높아요. 자, 이런 속에서 이재명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국가를 혼란시키는 장본인이다. 자, 이렇게 딱 낙인을 찍으면 앞으로 그 낙인이 점점 이재명의 행동에 의해서 입증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이 지가 지 모든 비리들을 듣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그 속에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리고 대외관계가 엉망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공포감이 점점 확대될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요. 비로소 국민들이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우면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한덕수 직대를 탄핵하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은 한덕수 직대를 대신해서 한덕수 직대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심판 소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장 국회에서 151표로 통과시킨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탄핵 심판 소원을 냈을 때 그것도 기각한다면 헌재가 어느 편이냐가 명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도 한 통속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 이재명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낙인을 찍어야죠. 그래서 겸 동조 세력 사과 프레임에 벗어나서 그야말로 권력욕에 사로잡힌 국가 혼란 세력이라고 이들에게 좌파에게 낙인을 먼저 찍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원칙에 따라서 전부 싸워나가야 되고 이재명에게 동조하는 세력마다 전부 좌파 국가 혼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들이다. 지금 공수처도 그렇고 뭐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다고 그렇게 낙인 찍으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요, 온갖 지저분한 형태들이 이재명에게서 나오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각 변화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겁니다.